네, 가천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이게 순서를 보면은 입학 안내가 28에 있어서 28까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제가 좋아하는 학교예요. 네. 가천대학교도 논술이 있는데, 가천대학교 논술은 인하대학교 논술이랑 다르게 수원대, 가천대가 이제 같은 논술 방식이죠. 수능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술 문제들이 있고 하는지 꼭 문제 유형 살펴보시고선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형태의 논술이 맞는지, 아니면 가천대, 수원대 형태의 논술이 맞는지 살펴보시고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랑 또 어디였더라? 또 어디 학교 논술 누가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보면은 모집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원래 적성을 했었죠. 제 적성에서 논술을 받겠는데 논술 인원이 엄청 많다. 논술 60%. 근데 여기는 이게 있어요. 이거 이제 등급을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등급,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도 이제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 수능 최저는 잘 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생부 여기도 다 최저. 얘는 여기 학과만 있네. 여기 학과만. 여기는 이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는 다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 학과들만 있겠다. 그 다음에 면접이 50%니까 면접에 좀 자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겠다. 그렇고요. 신설대 학과가 있네요. 신설대 학과. 신설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전 사례가 없으니까 같은 계열의 학과들 보고선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아닌데. 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우수자 전형은 교과 80, 비교과가 20%이기 때문에 성적 우수한 4개 학기만 보내요. 교과별 상위 등급 5과목 4개 학기 1, 2, 3학년이니까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니까 그중에서 4개 학기니까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바뀐 버전인가? 그죠? 이게 바뀐 버전, 왼쪽 색칠된 부분이 바뀐 버전이네요. 바뀐 버전. 네, 여기 보시면 되는 거. 여기. 그럼 비교과도 없어지고 교과로만, 성적으로만 뽑는 형태가 됐네요. 학생 우수자 전형은 비교과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수한 학기만 정확하게 찾아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비율을 보시면 논술 인원이 많아요. 다른 전형보다 좀 독특하죠? 다른 데는 비슷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논술 지원하는 학생분들은 논술 전형 날짜 확인하시고요. 수능 전원지. 이건 고사정학이에요. 전형일 여기 있습니다. 전형일. 그 다음에 면접고사 자기가 쓴 전형별로 면접고사 날짜가 이거는 1단계고 전형일 언제쯤 있는지 이런 거 꼭 보시고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 꼭 안 나오고 했다가 일정 겹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생겨서 꼭 항상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논술 전에 네,
여기 있다. 가천대 논술. 인문은 국어가 90문제, 자연은 수학이 90문제. 기본 점수 이렇게 있고 맞춰서 총점. 시간은 80분. 80분에 15문제.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그리고 수학에 들어가도 수학 2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2 때 한 과정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수능을 계속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 안 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인하대랑 한양대 여기 논술도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국어 수능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이거 준비할 때 이것만 하루 종일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것 자체도 논술이랑 수능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국영수, 사탐, 과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 개만 집중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형태들을 공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최저를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아니면 내신이 안 돼서 수능에 올인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니까, 수능에 올인하는 친구는 논술 공부 병행하는 게 수능하고 연계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수능과 논술 별개로 말고 같이 병행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문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천대 형태랑 인하대 형태가 있으니까 2개 중에 본인이 맞는 걸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는 내신이 안 돼서 쓸 곳이 없다, 다 해야 되겠다, 그럼 둘 다 못 쓰고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기 보면은 3등급 하나네요. 3등급 하나. 근데 이제 이 논술이 국어랑 기본적으로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해서는 둘 중에 하나 3등급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른 과목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여기 영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3등급을 노리는 게 가장 뭐 이렇게 등락에 상관없이 노릴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꼭 이거 계열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느 계열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선 하셔야겠다. 안 하시면 큰일 난다. 교과 수자는 성적 위주니까 이건 나중에 결과를 입시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최저학력 기준 2개 합 6이니까 3, 3이네요. 3, 3. 한국도 3등급만 맞아라 한 거기 때문에 빡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는 없겠네요. 그죠?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서류 100%로 4배속, 그 다음에 면접 50%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영역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자기소개서 쓴 학교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원율이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줄어들거나. 그죠? 이건 개인적인 추측. 왜냐면 많은 학교에다가 같은 학과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학교면은 조금 나중에 쓸까 하다가 벼락치기로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의 심리상. 그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이제 보면 인성이랑 계열 전공 접합성, 어쨌든 전공 접합성이 제일 높은 영역이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 면접 평가 때도 다른 건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학업 역량이 의사소통 역량, 면접관하고 얼마나 잘 이야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공부해야 된다. 그죠? 항상 얘기해줘. 그래야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가 그게 뭔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안 되겠다. 네. 자.
자기소개서 양식 보면은 지금 의예과 기열은 3개인데 자유문항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공통문항만 있다라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2, 3등급 친구들이니까 자기소개서 뭐 다른 학교도 필요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면접 때문에 조금 내신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바람개비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네. 아까 다 있는 것처럼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봐요. 그죠? 빠르게 넘기느라 잘못 봤나봐요. 면접고사 일정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다른 학교랑 겹치지 않도록 확인을 하셔서 보셔야 되겠다. 네, 의예과는 의예과 친구들이 보진 않을 테니까 패스. AI 소프트웨어 전형 여기도 최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최저가 없는 것 같죠? 최저 언급이 없네. 여기도 최저 없네요. 쭉 보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에게 등급 90% 등급 예비순위. 나중에 여기는 논술 정답 70% 학생까지가 몇 개를 맞췄는지 잘 기억을 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랑 논술 친구들은 여기를 보면 될 것 같고 예비순위까지는 봐야 되겠죠. 여기 3칸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부 우수자 경쟁률이 10에서 20대 경쟁률. 근데 양호한 경쟁률인 것 같고 내신이 2점 중반대가 나오니까 2점 중반대가 70% 커지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내신 등급 현금 반영 교과 과목이래요. 그죠? 그럼 아까 봤던 국영수사과 등급이 이런 거니까 내 주요 과목에서의 등급이 2등급 돼야 안정적이겠다. 70% 안에 들어가겠구나. 성적 때문에 잘리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학과에 상관없이 다 앞자리가 2가 보이네요. 그죠? 미술 PD과가 3등급이니까 PD과도 2등급대가 나와야지 안전빵이네요. 간호학과는 앞자리가 1이고 물리치료랑 그 다음에 논술은 여기 이제 문제수예요. 15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가. 평균 12문제에서 13문제네. 그죠? 평균 11, 12, 11, 12, 12, 12, 13 13과 평균이 이러니까 내가 합격하려면 15개 중에서 13개는 맞아야 합격 안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을 때 처음 테스트를 했을 때 15문제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인 12개 11개는 맞아야 이건 좀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리까리 한 것 때문에 좀 더 틀려서 문제 이해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논술 학원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과정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런 안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 그 다음에 취향 차이, 자기한테 맞는 게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고 어쨌든 내신 등급이 아까 봤던 거랑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맞춘 걸로 가겠다. 문제 맞춘 걸로 15문제 중에 13문제 맞추면 합격할 수 있겠다. 과목마다 하나씩 정도씩만 틀리면 합격 컷이지 않을까. 네, 학종은 좀 등급 편하네요. 3, 4 때 등급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이 근데 이러니까 나는 안정적이면 3초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런 업문학과 계열에서 이렇게 그 4점대 낮은 거를 보여주는 거는 외국 친구들도 써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추가 합격자가 이렇게 뽑는 인원의 2배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합격 인원까지.
예비 뽑힌 거는 1년치만 보지 말고 2년, 3년치 보고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서 보면은 내신 등급 분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음, 학종으로 쓰려면 3초가 컷인 것 같고, 아니면 2초 중반, 그러니까 합격 성적 때문에 잘릴 가능성이 없는 게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기 커트라인 2 중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3, 2 중반, 2 중반은 커트라인인 것 같고, 2초가 돼야 이제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서 합격하는 거고, 학종이 3등급. 네, 그래서 자기 주요 과목만 했을 때 3등급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뭐지, 여기는 전공 적합성 점수가 막 다른 데처럼 4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30으로 인성이랑 비슷하다. 이게 확 더 높아서 전공과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유리할까라고 말하기는, 비율이 약간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전공 활동 많이 했다고 크게 유리한 학교는 아닐 수 있겠다. 비율로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비율 상황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네, 입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논술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 가천대, 인하대, 에리카 같이 비교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